3월 25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오늘로 26일째 맞았습니다. 간밤에도 이란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서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고요.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 역시 테헤란의 주요 인프라를 타격하면서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면서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요.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핵 능력 해체와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등 15개 요구 목록을 이란에 전달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수용하기 힘든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예부대인 파리 공수사단 2,000명을 중동에 추가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전히 군사적 압박의 수위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부 정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커다란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마라라고 리조트가 포함된 플로리다주 하원 87선거구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지지까지 보냈던 안방을 민주당에 내준 셈이어서 충격이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 이반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란 전쟁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집권 이후 최저치인 36%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군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이민자 여성이 사복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공항 질서를 위해서 아이스 요원들이 투입된 가운데 공항 내 이민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인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마크 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체로키 혈통의 격투가 출신이라는 이색 경력을 가진 멀린 장관은 현재 셧다운 상태인 부처를 정상화시키고 시민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를 개혁해야 하는 여러 난제들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병사 팬텀이 실전 투입된다라는 소식입니다. 휴머노이드,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로봇 병사인데요. 우리가 영화 터미네이터 등에서나 보던 상황이 실제 현실이 되고 있는 요즘 전쟁 모습입니다. 이 소식과 함께 기술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쟁 또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 시리즈부터 애플의 에어드랍과 함께 호환되는 기능을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삼성전자 기기가 애플 아이폰과 자유롭게 에어드롭 같은 방식으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용자들의 편리함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3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의 컴백쇼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1840만 명의 시청자를 TV 앞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배경으로 한 화려한 컴백 무대는 24개국 시청 순위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면서 K컬처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DK 파운데이션 더 키움 김원영 변호사 청소년 리더십 장학생 모집. 텍사스 청소년들이 커뮤니티에서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키우도록 DK 파운데이션이 지원합니다. 8학년에서 11학년까지 텍사스 거주 청소년 누구나 신청하세요. 5명의 장학생에게 $1,000씩 총 $5,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마감은 3월 29일까지. 지원 방법은 DK 파운데이션 tx.org에서 자세한 안내를 보세요. DK 파운데이션. 저희 DK넷 방송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하시는데 우선은 저희 달라스 지역 730 AM 주파수 공중파 주파수로 방송 청취하시지만 지금 DK넷 유튜브 채널로도 많은 분들 또 보이는 라디오도 보고 계시기도 하고 또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듣기나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간 편집된 영상을 보시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이렇게 DK넷 함께 하시는데요. 저희 DK넷이 또 편리하게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필수 달라스 생활의 필수 앱인데 DK넷 앱 방송 실시간 생방송 듣기 다시 듣기 방송 참여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뉴스들 이렇게 계속해서 앱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즘에 저희가 그 푸시 알림을 통해서 속보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주요 뉴스라든지 또 방송 안내라든지 이렇게 푸시 알림을 통해서 열심히 소식들을 좀 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달라스 이렇게 DK넷 청취하시고 달라스 거주하시고 지역에 하시는 분들 DK넷 라디오 앱이야 벌써 수만 명 다 다운받아서 잘 애용하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요즘에 푸시 알림을 속보 주요 뉴스들 라디오 안내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나는 그 푸시 알림이 오지 않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좀 안 돼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앱이 벌써 한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 앱 엔진이 근데 그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푸시 알림을 받지 못하실 수 있고 또 설정이 알림 허용을 하지 않아서 못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는 푸시 알림 요즘에 못 받고 있는데 하신 분들은 앱을 한번 완전히 지우시고 다시 한번 재설치 해주시고 재설치하실 때 이렇게 알림 받겠느냐라는 질문이 뜨거든요. 꼭 yes 받는다고 확인 한번 해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요즘에는 참 속보들도 이란 전쟁 상황부터 여러 가지 뉴스들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중요한 속보 뉴스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주요 뉴스들, 그리고 라디오에 또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 게스트분들 이렇게 소식들 이렇게 발빠르게 푸시 알림으로 또 앱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는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재설치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써니써니님 푸시 알림 잘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요. 이란 전쟁이 26일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이제 지난 밤에도 계속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수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뭐 서안의 예리코, 그리고 뭐 남단 도시 에일라트 등을 향해서 미사일 공습을 감행을 했고요. 뭐 미군 기지 4곳도 타격했다라고 하고, 쿠웨이트 국제공항에서는 연료 탱크 타격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 등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레바논 남부 공습도 강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26일째 중동 지역에서 뭐 공습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당히 전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멀린 장관, 국토안보부 새로운 신임 장관이 이제 선임됐잖아요. 장관 선소식 자리였는데 이란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들이 그게 그 선물이 뭐냐, 이란이 준 선물이 뭐냐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석유, 가스하고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렇게 이제 예상치 못한 말들을 툭툭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판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이끌어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은 과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먼저 던져놓기도 하는 뭐 그런 스타일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또 방식인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타코다, 던져놓고 항상 물러선다라고 해서 타코다 얘기도 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만의 어떤 그런 스타일로 이제는 거의 굳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핵은 아니고 네, 석유 가스 관련해서 이란이 큰 선물을 줬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핵무기도 없어야 되고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겠다는데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란은 우선 뭐 이제 당연히 네, 계속해서 뭐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누구냐가 핵심인 거죠. 이번 주에 협상 테이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사람도 누군 건지,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물밑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 미국이 만족할 만한 어떤 선물을 제공하고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인 건지, 네, 아직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도 협상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암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 못한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뭐 전해졌다시피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재국 이란 측에 15개 항목의 요구 목록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란의 핵 능력 전면 해제,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의 핵시설 아예 폐쇄, 60% 농축 우라늄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이관,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거기에 더해서 뭐 후티라든지 헤즈볼라 같은 친이란 무장 세력 지원 중단,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보장, 이스라엘 인정,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및 규모 제한까지 사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란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들, 완전 백기 항복이죠. 네. 대신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 따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제재 전면 해제하겠다. 그리고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은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른바 스냅백 조항 폐기하겠다라는 그런 당근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 달간의 휴전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막 먼저 던지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진짜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정도의 말을 할 리는 없거든요. 뭔가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창구가 누구냐? 어쩌면은 이제 지금 정권을, 강경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지금의 강경파 정권을 대신할 어떤 세력일 수도 있고, 그거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지 말하면 암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란의 상황이 지금 복잡합니다. 네, 이란은 사실 막다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란은 지금 현재 상황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반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군사 능력,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권의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와해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란의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세력, 이슬람 혁명수비대 중심으로 강경파들이 있죠. 이들이 정말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협상을 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란은 미국을 쉽게 이제 믿지 못하는 것이 이제 이란 내부의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핵 협상 일정 불과 며칠 앞두고 이제 공습이 있기도 했고요. 이번 공습도 사실은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란 측에서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 다음에 이제 추가 구체적인 협상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공습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의 관리들은 중재 담당국들에게 우리는 이미 2번 속았다, 다시는 속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협상을 얘기하면서 15개 항목을 완전히 진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란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힘든 정말 그 사항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협상을 말하면서 지금 또 알려지고 있는 게 미 육군 정예 82 공수사단 2,000명을 중동으로 추가 파병을 합니다. 이미 해병 원정대 5,000명이 중동으로 하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사단까지 추가로 파병이 되면은 지상군만 7,000명이 지금 중동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협상을 하자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지상군을 지금 중동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가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폭탄을 쥐고 협상을 나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상군 7,000명 군대를 보내고 국방장관이 우리는 폭탄 들고 지금, 그러니까 협상이 틀어지면은 바로 이란을 초토화시키겠자라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지 않은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미국 측이 협상 파트너로 이란 의회 의장인 갈리바프를 꼽은 것이 아닌가 알려지고 있는데, 혁명수비대 출신의 여전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현재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갈리바프라는 인물을 또 지명하면서 미국이 살짝 이제 그 정보를 흘리면서 이란 내부의 어떤 그런 의심, 갈등, 분열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닷새
뭐 닷새면 이제 이번 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벌써 이틀 전이니까요. 닷새 유예, 공격 유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 협상을 위해서 뭐 한 달 휴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전쟁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여전히 오늘도 미사일이 서로 날라들고 있고 7,000명의 미군 지상군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 테이블이 꾸려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뭐 이란이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벤스 부통령을 보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 전쟁이 사실 미국도 어느 정도는 알죠. 이게 전쟁 뭐 계속 군사적으로만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지 좀 협상 테이블로 이란을 이끌어내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진짜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뭐 이번 주 좀 상황이 변곡점이 될 예정입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며칠 전에 아이스 요원들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이민자 여성과 딸을 체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제 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체포는 사실은 22일 밤에 있었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영상들이 소셜 미디어 통해서 막 확산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항에 아이스 요원들을 질서 유지와 사람들 인력 부족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스 요원들이 미국의 주요 한 14개 정도 주요 공항에 투입이 됐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맞물리면서 이 장면이 소셜 미디어에서 통해서 확산이 됐고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AI 가짜 영상도 많으니까 이거 가짜 아니냐 말들도 있었는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신원은, 체포된 사람 신원은 안젤리나 로페스 히메네스 그리고 웬디 고디네스 히메네스 가족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여성 한 엄마와 딸로 알려지고 있죠. 불법 외국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019년부터 원래 추방 명령 대상인 사람이었고, 출국 처리를 위해서 국제선 터미널로 이송하는 도중 로페스 히메네스가 도주를 시도하면서 법 집행관에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압하고 체포하는 장면이 발생을 했다. 지금 아이스가 과테말라로 신속한 송환 작업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실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샀어요. 공항에 TSA 보안 검색 지원하려고 아이스 요원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아이스 요원들이 공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서서 공항에서 막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체포하는
어머니와 어린 딸을 뭐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떠돌고 뭐 난리가 났는데 뭐 체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 체포는 22일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원래 추방 명령 대상이었고 출국 처리하려고 공항에서 이송하는 도중에 반항해서 이렇게 제압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항에 투입된 아이스 요원들은 여전히 이민 단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아이스 요원들이 월요일부터 14개 공항에 지금 배치가 됐어요. 시카고, 클리블랜드, 애틀란타, 휴스턴, JFK, 뉴욕 라과디아, 뉴올리언스, 샌후안, 뉴워크, 필라델피아, 피닉스, 피츠버그, 그리고 플로리다의 포트마이어스 등 이렇게 주요 공항에 아이스 요원들이 TSA 직원들 지금 결근 상태 지원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는데 이것도 재밌죠. 네, 어떻게 상황이 지금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안 되면서 셧다운 사태인데 아이스 요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TSA 요원들은 지금 급여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450명이 셧다운 시작 이후 TSA 직원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한 3분의 1이 결근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현재 약 6만여 명의 TSA 직원들이 무급으로 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5시간, 6시간 걸리는 지역도 있고 휴스턴도 그렇고 애틀란타도 그렇고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새로운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죠. 체로키 인디언입니다. 지금 내각에서 체로키 부족 출신이 처음으로 내각에 들어가게 됐어요. 오클라호마주에서 하원 의원 10년, 상원 의원 3년을 지낸 인물이고요. 또 플러밍 회사 이어받아가지고 아주 큰 플러밍 회사로 키운 그런 사업적으로 아주 수완을 발휘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체로키 인디언이자 오전 전승 무패 기록을 가진 프로 파이터입니다. MMA. 네. 2종 격투기 선수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노 장관이 좀 개인 어떤 그런 비판들 예산이라든지 그런 처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 그다음에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과정에서 있었던 조금 발언이라든지 그런 논란 때문에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국토안보부와 아이스를 이끌게 됐는데 멀린 장관 트럼프의 핵심 충성파로 알려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드러운 접근을 하면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린 장관이 지금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안 돼서 공항이 난리인데 과연 트럼프 그리고 국경 차르라고 불리는 홈원 라인과 함께 강경 기조는 여전히 이어가겠지만 그래도 부처 내부 소통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협상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런 인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조금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에 세이브 액트 그러니까 미국 투표 관련해서 좀 투표 신분증 검사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죠. 네, 그것을 함께 묶어서 처리하자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안 그래도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이브 법안까지 같이 처리하자라고 하면 민주당이 그거를 들어줄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예산안 처리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새로 취임한 마크 웨인 멀린 장관이 또 이러한 지금 교착되어 있는
이런 정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항은 여전히 뭐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막 논란이 됐던 공항에 투입된 IC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를 뭐 공항에서 체포하더라. 라는 그 소식은 이번에 투입된 IC 요원들이 체포한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이미 주말에 그리고 이미 이송하던 그런 대상자 추방 대상자를 제압하는 과정이 이제 뭐 SNS에 돈 것으로 이렇게 뭐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